자, 우리 건축법에서 이제 세 번째 테마로 넘어왔습니다. 건축물의 유지 관리인데, 자, 유지 관리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들은 이게 별도로 법이 만들어져서 건축법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어떤 행정관청의 업무 같은 것들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서는 자, 보시면 자, 건축행정 전산 종합계획 등 해가지고 이 건축행정 전산 종합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관청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건축행정 전산 처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군구청장 허가권자로 내려오셔가지고 자,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한 처리. 자, 이게 뭐냐면 우리 건축허가나 건축 신고 같은 거를 낼 때 종이 문서로 내지 않고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교재에다 추가적으로 메모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이니까 이게 인터넷 이제 우리 웹사이트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전자정보 이렇게 해서 전자문서 형태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 그래서 요게 이제 아마 세움터일 겁니다. 실무에서 네이버 같은 데서 세움터라는 거 검색해 보시면 이 건축 행정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 세움터라는 건축 행정 시스템에 가서 건축허가 신청 같은 것들을 어떤 서류 같은 것들을 전자문서로 내고 또 답변도 이렇게 이런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받는 그런 형태가 가능합니다. 자,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행정 전산 처리를 위한 종합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고 이거 건축허가권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행정, 전산, 종합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이라든가 자치시와 자치도는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2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시군구청장의 업무. 자, 이게 바로 이제 건축허가권자의 업무인데, 건축허가권자의 업무가 네 가지가 크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구청장이니까 줄여서 시군구청장이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같은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할 수 있게,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게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시군구 관청 내에다가 건축 허가 같은 것들을 접수를 받고 처리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건축 종합 민원실 같은 것들을 설치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건축 종합 민원실은 국토부 장관이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군구청장이 이 종합 민원실을 설치 운영을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건축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은 위반 건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건축 직렬 공무원이나 건축과 공무원이나 기타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를 건축 지도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건축 지도원으로 정할 수 있는 관청도 시군구청장 임의 절차로서 건축 지도원 같은 것들을 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청도 시군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자, 건축 종합민원실은 시군구청장이 설치 운영을 해야 된다 의무고, 자, 건축 지도원은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의 규정인데 어쨌든 시군구청장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잘 보십시오. 자, 건축물 대장의 작성 보관. 자, 우리 건축물 대장은 자,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이제 우리 행정관청 대장에다가 이렇게 출생에 관한 내용들 같은 것들을 쭉 기재하듯이 건축물도 자, 여기 보십시오. 사용승인서가 나갔다. 건물이 건축허가 받고 마지막 절차로서 사용승인서가 딱 나가면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서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고 건축물이 몇 층짜리 건물이고 면적은 얼마큼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물에 관한 기본 내용 같은 것들을 건축물 대장으로 작성 보관해야 됩니다. 누가? 시군구청장이죠. 시군구청장이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작성 보관해야 되는데 1번뿐만 아니라 여기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도 건축물 대장을 작성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유가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 건물 이외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공사를 끝낸 다음에 기재 요청 같은 것들을 건축주가 하면 이것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용 승인서를 내준 경우는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 신고하고 건물이 완공되면 이 사용 승인서를 내주고 시군구청장이 의무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작성 보관해야 되는데 건축 허가,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닌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공사를 끝난 다음에 건축주가 요청을 하면 이때도 건축주 요청을 받아서 기재 요청 같은 요청이 들어오면 건축물 대장을 작성 보관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신규 등록 같은 것들의 신청이 있었을 때 이것들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적법하게 유지된 그런 건물의 소유자가, 그러니까 적법한 건물의 소유자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내용을 건축물 대장에다가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하는 경우도,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내용을 건축물 대장에다가 옮겨 적어달라, 이렇게 이 신청 같은 거 했을 때도 건축물 대장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 중요한 거는 사용 승인서를 내준 경우, 그 다음에 건축허가나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닌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건축주가 공사 끝난 다음에 기재 요청 같은 걸 하면 누가, 시군구청장이 건축물 대장을 작성, 보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등기 촉탁. 자, 우리 등기 촉탁은 행정관청이 등기소에 연락을 해서 통지에 가서 등기를 촉탁하는 것이죠. 자, 이것도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정된 사유 4가지가 있으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 같은 것들에 변경 사유가 있었을 때 등기를 촉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번이나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가 우리 가끔 있죠. 우리 행정구역 같은 것들이 통합을 해가지고 행정구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거에 이제 마산, 창원, 진해시가 통합이 돼가지고 통합청원시가 되고, 또 충청북도에 청주 청원군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청주시 청원군이 통합돼가지고 통합청주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이 청원군 쪽을 청주시로 바꿔야 됩니다. 내용을. 그런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에다가 먼저 기재 내용을 먼저 변경을 하고 그 내용을 등기소에 촉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군구청장이 이 법정된 사유 중에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사유가 있으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을 먼저 바꿔놓고 그 이후에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지번이나 행정구역 변경,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던 건물의 면적이나 구조나 용도, 층수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겠죠.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이 5층으로 이렇게 증축 같은 거 하면 건축물 대장 같은 걸 바꾸고 나서 등기를 촉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에 그 표지부 쪽도 내용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다만 신규 등록은 안 됩니다. 신규 등록은 등기를 촉탁하는 게 아니라 건물주가 등기소에다가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건축물이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도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되면 건축물 대장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등기를 촉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자, 시험 문제가 등기 촉탁, 건축물 대장의 작성 보관, 건축 지도원을 정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이. 그다음에 건축 종합 민원실 같은 경우는 시군구청장이 설치 운영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앞에서 건축 행정 전산 종합 계획은 시군구청장 업무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섞어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의 업무 이거 하나 좀 보시고, 시군구청장의 업무라는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니까 그런 내용들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에서 이 중요한 부분이죠. 네 번째 테마 대지, 도로, 건축선 가지고 바로 또 강의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건강도 여러분들 잘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